통제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근데 위컴의 허락하에 보병 24단이 광주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5.18은 미군이 방조하고 신군부가 일으킨 정권 탈환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광주가 희생이 된 겁니다. 특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광주에 가본 적도 없고 발포를 명령한 적도 없다고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광주 사건 나 모른다.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요. 5월 17일 날 장세동이 자기 측근을 장세동이가 그 당시에 공수특전단의 작전처장이었습니다. 장세동이 5월 17일 날 미리 광주에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공수특전단이 3공수, 7공수, 11공수 순으로 해가지고 광주에 파병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정호용이가 공수특전사령관이었는데 정호용을 감시했어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 정호용이라는 사람은 12.12 사태에 관여 안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향토사단이 50사단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12.12 사태 때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신군부 애들, 보안사에 있는 신군부 출신들이 정호용을 상당히 불신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장세동이라는 사람을 17일 날 보내가지고 전반적인 5.18 문제를 기획도 할 뿐만 아니라 전두환한테 보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1일 날 홍성률이라는 자기 보안사에 직계 부하가 있었는데 거기가 1군단 보안대장이었습니다. 홍성률이라는 사람이 광주 1고 출신이고 해남 출신인데 군대 내에서 대공 공작의 1인자로 알려졌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5.18 사건을 공작한 거예요. 편의대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마치 5.18이 북한군들이 개입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 홍성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5.18 기간 동안에 독침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는 5.18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북한 군들이 파견돼가지고 일으킨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독침 사건을 유발을 시켰어요. 편의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공작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자기들은 발포 명령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군대에서 자위권 발동 자체가 발포 명령입니다. 5월 21일 날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합니다.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주재했는데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 다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5월 22일 날 10시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포 명령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결정을 해놓고 5월 21일 날 전두환은 헬기를 타고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연병장에 내려가지고 군 지휘관들을 만나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정오쯤 됐는데 1시경에 전남 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라는 그 메인 스트리트에 10만 명 이상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 자리에도 되고 비무장 상태인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그 밝은 대낮 1시경에 집단 발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60여 명 정도가 즉사했습니다. 총에 맞은 사람도 부상자들은 한 300~400명 정도가 부상이 당했는데 전두환이가 광주에 다녀가자마자
집단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집단 발표를 하고 나서 최경조라는 보안사 수사국장을 파견해가지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광주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폭도대장으로 나중에 잡혔었는데, 그거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하고 5.18하고 연결시켜서 광주를 폭동화시키고 김대중이가 뒤에서 시켜가지고 5.18이 발생했다, 이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최경조라는 보안사 수사국장입니다. 그 전두환이가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5.18이 격화되자 통제가 안 되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최예섭이라는 보안사 기획처장을 직접 네가 내려가라 해가지고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실에다가 박을 하나 치워놓고 최예섭이라는 보안사 기획처장이 전두환이한테 모든 걸 직접 보고하고 거기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5.18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과거에 광주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 정보기관하고 또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 사람들하고 해서 5.11 대책관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냐면은 5.18 당시에 전투상복, 계엄일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수거해다가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문회 때 제출한 자료들이 다 조작이 되어갖고 나온 자료로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엄일지라든가 상황일지 같은 이런 것들이 전두환 이름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다 삭제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를 했는데 그걸 조작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냐. 1시경에 집단 발표를 했는데 시민들이 10시에 무장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먼저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방위로 발표를 했다, 이걸 조작해 놓은 거예요. 상황일지하고 계엄일지. 그럼 시민들은 몇 시에 무장을 했냐면은 1시에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가 있는 후에 10여만 명의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도저히 맨손으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초소들을 가갖고 털어서 시민들이 전부 무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천여 정의 총을 가지고 시민들이 무장해가지고 계엄군들하고 대처를 하니까 계엄군들이 광주시 외곽으로 그날 저녁에 전부 후퇴했습니다. 후퇴했는데 5월 21일 날 저녁에 그 무장한 시민들이 3천여 정의 총을 들고 하루 밤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는 40여 군데 정도의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그治安 부재 상태에 있는 광주가 한 건도 강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시민 정신입니다. 스스로 자체적으로 치안 유지반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보호했어요. 그리고 시위자들한테 주먹밥이나 김밥들을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고 주부들은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대동정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두환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3년 전에 5.18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해서 일으킨 게릴라전이라 해가지고 국회에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신한국당 사람들이 강연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노해가지고 거기 현장을 덮치고 1년 동안 국회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농성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압군 부대장들 살아있는 사람들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농성하고 시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허삼수, 허평, 정호영, 이성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고 전부 다 수백억 이상의 재산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자기 빌딩도 갖고 있고 그 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불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5.18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요, 보안사령관으로서 11.6 사건 때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정승화 그 계엄사령관이었죠. 육군대장하고 또 장태환 수경사령관, 정명조 특전사령관 이 세 사람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신국으로. 그 인자 12 사태인데, 그래가지고 수경사령관은 노태우가 가서 맡았고 특전사령관은 제 친구 정호영이가 맡았습니다. 이성이가 육군대장으로, 전두환이가 보안대장을 하면서 그 이듬해 2월 달에 80년 2월 달에 소장에서 바로 중장으로 셀프 진급을 합니다. 8월 달에는 대장으로 셀프 진급을 해가지고 전두환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광주를 학살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신군부 애들인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전두환이라고요. 그런데 전두환이가 나는 광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 자기는 광주에 가본 적도 없다. 5.18 때 21일 날 광주에 헬기를 타고 갔다는 것을 광주 505 보안대 수사과장이 서인함이라는 사람이 그걸 나중에 증거를 했어요. 5월 20일 날 광주에 내려와서 격려하고 올라갔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부대들은 무력 진압을 다 반대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큰 부대인 전투교육사령부는 윤홍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사령관을 맡았었는데 5월 21일 날 무력 진압 지시를 하니까 자기는 무력 진압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월 21일 날 그 중요한 날 소준열로 바꿉니다. CH 사령관을. 그리고 황령시 그 당시에 대장이었죠. 황령시가 계엄 부사령관이었는데 광주에 포병학교가 있습니다. 포병학교 교장인 이구호 중장한테 광주를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구호 포병학교 교장이 그걸 반대해갖고 엎어섰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그리고 31사단 사단장이었던 정웅 소장도 무력 진압을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전남 경찰국장을 했던 안병하라는 사람도 시민들한테 무력 진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경찰들이 해산시켜버렸어요. 네. 그 사람도 구속돼가지고 나중에 곤욕을 치렀었는데, 광주 현지에 있었던 경찰 부대장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광주의 무력 진압을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5.18 당시에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습니다. 그 이원화된 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보병 20사단하고 공수부대하고 전남 지역에 있는 소위 전투교육사령부 31사단 이쪽하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되었고 5인 사격을 했어요. 광주에 있는 전투교육사령부 교도대가 매복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자기들끼리 사인이 아마요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공 수여단에서 9명의 군인이 죽고 교도대 전투교육사는 그 교도대 그 군인이 1명 죽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총을 들고 군인들한테 대들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5월 21일 날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고 5월 21일 날 저녁에 시민들이 무장을 한 채 하루 저녁을 잡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22일 날 전부 무기 해수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에 학생, 시민, 그리고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무기 회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무기 달라. 그래가지고 한 3,000정을 무기를 회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원에 있는 제10비행단에서 그때 당시에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었던 김모대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해놨는데 뭘 해놨냐면은 21일 날 저녁이나 22일 날 아침이 되겠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보니까 출격 대기 명령을 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전투기에다 폭탄 2개씩 싣고 500파운드짜리 공대지 폭탄 2개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력이 있는 모든 전투기들은 비상대기하라, 출격 대기하라 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게릴라들이 내려와가지고 광주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적개심을 갖도록 하고 목적지는 광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광주에서 만약에 22일 날 무기를 해소 안 했으면 광주는 정말 초토화됐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을 겁니다. 폭격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 시민들의 지혜, 이게 광주 시민의 피해를 줄였습니다. 22일 날 만약에 무기를 빨리 해소 안 했으면요, 광주 폭격당했어요. 나중에 그 미 정보기관에서 미국에다가 보낸 자료를 보니까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베트콩 소탕 작전을 해갖고 그 잔인함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피해가 컸다.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광주가 그 많은 피해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시민 정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광주가 마치 북한 특수군들에 의해서 게릴라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 지만원 씨도 있었고 또 전두환도 자기 회고록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5월 17일 날 자정을 기해서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확대해가지고 5월 21일 날 집단 발포를 하고 시민들이 무장하니까 군인들이 외곽으로 광주시 외곽으로 다 후퇴를 했었는데 광주가 4군데 관문이 있습니다. 전남 화순으로 가는 관문, 나주로 가는 관문, 담양으로 가는 관문, 광산, 송정리로 가는 관문 4군데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들을 군인들이 광주시 외곽으로 후퇴하면서 그 관문을 다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시위가 광주에서 시 외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비상계엄 상태에 있었는데 북한에서 특수군들 600명이 내놨으면 거기를 어떻게 600명이 뚫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와가지고 5.18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광주에서, 아니 저 한국에서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녀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5.18 왜곡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거 제정했습니다. 제정해가지고 지만원을 구속했는데 지금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목사 한 분이, 정광훈 목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에서 분노해가지고요, 광주 5.18 단체뿐